캐번디시 실험과 중력상수 측정. (1797년에서 1798년) 동안 영국의 헨리 캐번디시는 비틀림 균형 장치를 통해 지구의 질량과 밀도를 계산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캐번디시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지구의 질량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지구의 밀도를 확인한 실험이었고, 실험 과정에는 중력상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캐번디시 실험은 후대에 와서 중력상수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알려졌으며, 중력상수는 중력의 세기를 나타내는 물리상수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은 그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 식에서 비례상수를 중력상수라고 합니다. 중력상수를 측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캐번디시의 실험처럼 만유인력의 법칙과 비틀림 계수 K를 통한 평형 방정식과 힘의 변환을 통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간접적으로 중력상수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캐번디시 실험이 위대한 이유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힘인 중력상수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기 쉬운 길이의 반지름 R 질량 M, 각도 세타 주기 T로 치환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어렵지만 비틀림 계수 K의 관성 모멘트 I도 중력상수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캐번디시 실험은 비틀림 조우를 통해 중력에 의해 큰 공에 작은 공이 붙으려고 하는 힘과 와이어가 이를 저지하려고 버티는 힘과의 대결, 즉 힘의 평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느다란 와이어 끝에 막대를 매달고 그 양 끝에 작은 납공을 둡니다. 그 근처에 아주 무거운 큰 납공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두 공 사이의 중력 F 때문에 작은 공이 큰 공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끌려가며 와이어를 비틉니다. 이것은 중력에 의한 외부 토크입니다. 이때 보궐력이 발생 가능한 강성이 있는 와이어에는 비틀리면서 생기는 보궐력, 즉 복원 토크가 발생하여 두 공 사이의 중력에 의한 외부 토크와 보궐력에 의한 복원 토크가 평형을 이룰 때 막대의 회전이 멈춥니다. 그러므로 중력에 의한 외부 토크와 와이어가 버티는 힘인 복원 토크가 일치해야 합니다.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와이어가 버티는 힘인 비틀림 계수 K인 복원 토크를 알게 되면 외부 토크인 중력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큰 공이 작은 공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작은 공이 회전한 각도 세타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복원 토크는 비틀림 강성이 비틀림 계수 K인 와이어가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이를 비틀린 각도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와이어 내부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인 토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후크의 법칙 F는 KX와 유사하게 비틀림 각도에 비례하는 보궐력이 발생하며 이를 세타로 표현합니다. 중력에 의한 외부 토크는 어떤 막대의 중심에서 거리 L만큼 떨어진 지점의 수직으로 힘 F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회전력입니다. 이것은 토크의 정의와 유사하게 토크는 힘 곱하기 반지름이므로 수직으로 작용할 경우 외부 토크는 힘 곱하기 길이의 2됩니다. 복원 토크와 외부 토크의 평형식인 K세타는 LF와 같다는 공식을 통해 비틀림 계수인 K를 도출합니다. 이때 K는 중력 공식의 L을 곱하고 이를 세타로 나눈 값이 됩니다. 비틀림 계수 K는 다른 방식으로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캐번디시 실험의 핵심은 비틀림 계수 K를 결정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방법을 서로 평형식으로 연결하여 미지수인 중력상수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즉, 다른 방식이란 관성 모멘트 I와 진동주기 T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식의 K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어가 뻣뻣할수록 진동주기 T는 짧아지고 빠르게 흔들립니다. 이는 비틀림 계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와이어가 부드러울수록 주기는 길어지고 느리게 흔들립니다. 이는 비틀림 계수가 작다는 것입니다. 큰 공을 치우고 막대를 진동시켜 주기 T를 측정합니다. 막대의 질량과 길이로 관성 모멘트 I를 계산합니다. 이 두 값을 이용해 비틀림 계수 K를 계산합니다. 그 후에 이제 큰 공을 가져다 놓아 작은 공이 중력에 의해 멈춘 각도 세타를 측정합니다. 도출된 두 가지 형태의 비틀림 계수 K는 동일한 와이어, 동일한 막대에서 나온 물리량이기 때문에 값이 같아야 합니다. 즉, 보궐력의 비례계수 K와 진자의 주기 그리고 관성 모멘트에 의해 측정된 계수 K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미지수인 중력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값 즉 길이, 질량, 각도, 반지름, 주기들이 나오며 이들 값은 실험을 통해 직접 측정 가능한 값들입니다. 이 식을 중력상수식에 대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방식의 중력상수 공식으로 도출됩니다. 그런데 사실 캐번디시가 1798년 논문에서 사용한 제목은 지구의 중력상수 측정이 아닌 지구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즉, 캐번디시의 이러한 비틀림 저울과 관련된 실험은 중력상수 측정이 아닌 지구의 질량을 구하고 이를 통해 지구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캐번디시의 지구의 밀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력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도출된 것이지 처음부터 중력상수를 구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중력상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뉴턴의 중력법칙에서도 중력상수는 없었고 단지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을 반지름 제곱으로 나눈 것에 비례한다는 식이었고 중력상수는 없었습니다. 후대에 와서 중력상수가 첨가된 공식이 현재 알려진 뉴턴의 중력법칙입니다. 캐번디시도 중력상수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논문에 중력상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실험을 통해 본래의 목적대로 지구의 밀도를 구하는 것은 성공하였습니다. 지구의 밀도를 알려면 지구의 질량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캐번디시는 중력상수를 몰라도 혹은 중력상수가 없어도 되는 비례식을 사용했습니다. 즉, 자신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두 물체 간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을 비례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구의 질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력상수가 있었어도 서로 소거됩니다. 두 물체의 질량과 두 물체 간의 거리 아래 제곱 그리고 지구 중심과 물체의 거리 아래 제곱을 서로 비례시키면 지구의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의 반지름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캐번디시는 지구의 질량을 구했습니다.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은 지구라는 구체의 부피 공식이며 이것으로 지구의 질량을 나누면 지구의 밀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을 통해 캐번디시는 지구의 밀도가 약 5.5임을 계산했으며 이는 지구가 물보다 약 5.5배 밀도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후대의 과학자들은 캐번디시가 측정한 지구의 밀도를 역산하는 방식을 통해 지구의 중력상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미 알고 있었던 중력과 속도, 지구 반지름, 그리고 캐번디시가 구한 지구 밀도를 공식에 대입하여 만유인력 상수의 값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